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술이나 시술이 잦은 명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약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행을 논할 때 목화 토금수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토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네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화하고 수를, 우리가 수를 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화를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목화를 전부 다 양이라고 그러고 금수를 전부 다 음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은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목하고 금에 해당되는 다른 어떠한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유수남이라든가 강건남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책을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요, 제 책을 통해서 그 어떤 이론적 근거,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하고 금이요, 실은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괴로운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목이 감성이고, 그리고 금이 이제 이성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유수남이고요, 그리고 금이 이제 강건남이거든요. 근데 이 목하고 금이라는 게요, 이 목이 사실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을 극하는 금이 올 때는요, 어떤 뭐 칼을 댄다라든가, 또는 뭐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뭐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얼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주 원국에 목하고 금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원국에서 목, 해묘미가 되겠죠. 목과 금, 사유축이 되겠죠. 금이 대립하고 있는 원국이 사실은 수술이나 뭐 사고나 또는 시술 관련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요, 목하고 금이 대립을 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수가 개입하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주 원국에서 목과 금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도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목과 금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겠죠. 금생수, 수생목으로요. 근데 목과 금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서 대운에서도 수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자주 받게 되십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성분들은 똑같은 목과 금이 대립하면서 수기운이 없을 때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좀 반응하는 게 달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통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술수들이 생기시는데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실제로 그 어떤 해에 뭐 하셨어요? 어떤 해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의심 가는 데를 확인해 보면요, 성형, 수술 또는 시술, 그리고 눈썹 문신, 그리고요, 수액 주사, 그리고 그냥 문신, 네, 또는 뭐 보톡스, 이렇게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거죠. 칼이나 바늘을 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남성분들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한 운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위 액땜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액땜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는 명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액땜이라는 개념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신이다, 그런 전제하에 상담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똑같은 명식인데도 남성분은 교통사고, 뭐 수술, 그리고 가벼운 시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으신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과 금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형태로 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성형수술, 시술 또는 눈썹 문신, 뭐 수액주사, 뭐
그리고 뭐 비타민 주사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렇게 바늘이나 이런 거를 대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술 받을 일이 생긴다라든가 또는 어떤 사고 같은 게 뭐 사고라 그래서 너무 무섭게만 생각지 마시고요. 이런 그 가벼운 접촉 사고 이제 이런 것도 사고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로도 또 많이 발현들 되세요. 여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예외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남성분이고 목하고 금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도 수술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타투이스트 활동을 하시거나 네, 이제 문신해 주시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런 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면요. 예시 딱 드렸는데 제가 이명식이에요 그러시면 뭔가 겁먹으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뭐 예시를 드려보자면은 네. 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도 수기운이 없다면은 목하고 금이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수술이나 시술 관련된 일들이 자주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아까 그 사유축하고 해묘미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방압으로 했을 때 신유술 그리고 이제 을목 그리고 간목 또 여기에는 뭐 경금 자 이런 형태가 방압으로 되더라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하고 목이 대립을 하고 있죠. 금목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수기운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기운이 없죠. 네, 1번 경우도 그렇고 2번 경우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라든가 어떤 가벼운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의료계통에 계시지 않으시다. 그 가장 좋은 그 소위 액땜은요. 성형 시술 자주 하시면 돼요. 성형 시술.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피부 시술 대신에 포인트가요. 칼이나 바늘과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적으로 수액 주사 같은 거 맞으시면 건강에도 뭐 좋다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유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피곤할 때 맞으면 되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이런 형태가 있으시고 그리고 대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경신월 운세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목하고 금이 충돌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올해가 묘년이잖아요. 묘년이고요. 그리고 미월하고 이제 신월 같은 경우는요. 목하고 금이 부딪히는 거는 당연한데 뜨겁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뜨거워요. 네, 미토도 뜨겁고요. 신금도 이 무토 구간에서 대단히 뜨겁거든요. 저는 제 이론에 따르면 무토 지장간 안에 있는 신금 지장간 안에 있는 무토는 정화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안 그래도 묘미 반합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뜨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뜨거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음을 바라보죠. 음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목 기운이나 금 기운이 서로 상충하게 될 때에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을 지향한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겠지만 원래 이 음을 지향한다는 거는 깊이 있는 성찰을 하라고 들어오는 기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신 이상이라든가 창란 증세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올해는 묘년이다 보니까 목하고 금이 강하게 상충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사유축 그리고 해묘미 일에는요. 뭐 운전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뭔가 안전이 확보된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유축 해묘미 일 중에서도 그 이제 시운이 말 그대로 사유축 또 해묘미 이렇게 들어올 때, 이럴 때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냥 우리가 안전이 확보된 데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운전하실 때도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올해가 이제 묘년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또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지만 아무튼 지금 또 경신월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중이 무토 아주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을 지향하면서도 이런 목과 금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게 또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신경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모쪼록 무더운 날에 냉방병 때문에 또 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냉방병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모쪼록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